옛날부터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많은 것을 배워왔고, 또 우리나라는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어 일본을 가르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렸을 때 일본은 학문보다는 싸움만 하는 사무라이가 득실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은 무식하고 또 야만인인 줄 알았습니다. 1990년 일본에서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내 책이 출판되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저 텔레비에 보시는 거 일본에서 출판된 내 책들입니다. 나는 일본에서 초청하여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대략 2,500만 대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9천만 대 가까이 됩니다. 거의 1억 대 가까워요, 일본은. 물론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 남한 땅인 한국보다, 우리 남한보다 3배 정도 크지만 일본은 자동차 보유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도로 또한 일본은 한국보다 넓지가 않습니다. 좁아요. 고속도로도 좁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골목마다 자동차가 꽉꽉 차서 운전하기가 매우 불편한데, 일본은 골목에 자동차가 단 한 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텅텅 비어가지고서 다니기가 아주 시원한 게 좋은데, 우리 한국은 꽉꽉 막혀서 여러분들도 운전하다시피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양쪽으로 쫙 막혀가지고 운전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또 1990년대에 우리나라는, 1990년대 그때 우리나라는 이 새 차를 사면은 고장날 것이 빨리 고장이 나서 1년 안에 얼른 AS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새 차 사면은 안심하고 타는 게 아니라 빨리 고장날 때는 빨리 고장나라, 1년 안에. 그래야지 뭐 엔진을 바꾸든지 뭘 바꾸든지 AS를 받으니까요. 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돈 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AS 받으려면 빨리 고장날 건 고장나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녔어야 돼요. 그런데 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990년이면 30년 전입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AS가 없다고 해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일본 차는 AS가 없대요. 1990년대 일본은 자동차 보유수가 6천만 대를 넘어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일본 사람은 외국차도 좋아하니까 외국차를 넉넉히 잡아서 2천만 대쯤 된다고 하면 그 나머지 차는 단 한 대도 고장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본 차는 고장도 없고 AS가 없대요. 그 당시에 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에 자동차를 사면은 자동차 설명서보다도 AS 설명서가 제일 두꺼웠어요. 각 지역마다 약도도 다 나와 있고. 근데 일본은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거짓말도 아닌 것 같고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그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나는 일본 차는 AS가 없고 고장이 없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5년 1월 당시에 일본은 고베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는 동경에 있었는데 고베의 어느 건물 밑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TV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건물 밑에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지진 때문에. 그때 가족인 듯한 사람이 그곳으로 달려가는데 바로 앞에 폴리스 라인이라는 것을 쳐놓고 경찰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냥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쓰러져 있는데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본 사람한테, 그 당시 그 일본 사람들한테, 아니 가족인데 왜 못 만나게 하는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가족보다 경찰이 구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가서 하는 것보다 경찰이 구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경찰은 가족에게 병원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일본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물론 그 환자는 곧 구급차에 실려 떠나갔습니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구급차 가서 물론 싣고 갔어요. 이 또한 우리 한국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 쓰러져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뒤로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막는 경찰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쓰러져 있는데 가서 어디 봐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기다려라. 그럼 돌아서는 거예요. 보지 않고. 그게 그 당시에는 정말 나는 납득이 안 됐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상하게 한 곳에 오래 사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내가 머물던 그곳의 그 여사무원은, 그 당시에 내가 있었던 곳의 그 여사무원은 시조 할아버지 때부터, 여러분들이 시조 할아버지가 누군지나 알긴 해요. 시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이 그곳에서 계속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다음에 할아버지 다음에 할아버지, 그래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까지 지금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조 할아버지. 그 시조 할아버지는 언제 때부터냐? 1300년 동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땅에. 그 집에서 1300년 동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도 튼튼하게 잘 지었어요. 사실 직접 가보면. 예. 또 그래서 그 여직원 말고도 그 외에 남자 직원들한테도 너는 너네 집은 얼마 동안 사냐 그러면 대부분 다 800년 아니면 700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야, 이것도 정말 우리는 이사를 나도 내 평생에 이사를 뭐 한 10번도 더 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모가 만약에 고베에 살면은 그 자식들은 동경에 나와서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라는 건 월세 내는 겁니다. 월세. 우리나라하고 아파트 개념이 틀려요. 예. 그리고 원래 그 부모의 집안은 계속해서 물려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귀신이죠, 그거. 예. 지방령입니다, 지방령. 그런 걸. 예. 그렇게 살고 돼 있어요. 직업 또한 기술자 집안은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술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일본에 깨달음의 순간 때문에 갔지만, 저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책, 저것 때문에 갔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곳은 아키하바라였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아키하바라를 난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는 중학교 때부터 오디오 계통의 소리를 무척 좋아해서 일본 아키하바라는 나의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그 청계천을 주로 다녔는데, 청계천 2가 3가, 그 청계천에 있는 기계는 그 일본 아키하바라 기계에 비하면 학생들 실습용 기계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거기는 기계가 많죠. 외국 것도 많지만 그래도 일본 거가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와 아주 다른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나왔다 하여 자신들이 하고 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기네 것을 새로운 것보다 더 좋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오디오가 USB로 바뀌었습니다. USB. 지금 내 차는 한국차입니다. 한국차인데 CD를 넣는 곳이나 DVD를 넣는 곳이 없습니다. CD나 DVD를 못 넣어요. 오로지 앞뒤로 USB 꼽는 곳만 있을 뿐입니다. 처음에 그 오디오는 옛날에 그 축음기는 그 턴테이블이에요. 턴테이블이라고 해서 LP판을 틀어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카세트라고 하여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카세트는 턴테이블보다 이동하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그래서 카세트만 들고 다니면 애들이 산에 가서 춤도 추고 그랬어요. 카세트 틀어놓고. 그러다가 음질이 더욱 좋은 CD가 나오고 또 영상과 함께 들을 수 있는 DVD가 나오며 소리는 더 이상
좋은 소리가 없는 듯 하였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LP판 듣는 거나 또 TV 찍찍 늘어지는 소리 듣는 것보다는 DVD 소리는 훨씬 좋았죠. 더 이상은 이제 소리가 더 좋은 게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만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DVD를 더욱 발전시켜 블루레이라고 하는 초고화질의 초고음질 디스크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루레이 디스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USB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제품으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바뀌었어요. 예. 그런데 일본은 정말 무슨 이상한 나라예요. 왜냐면 일본은 USB도, 요즘 USB 중에서도 하이레저라고 해서 고해상도 녹음을 하는데, 요즘은 일본 그 녹음기라 이런 건 하이레저 녹음이라고 해서 고해상도 녹음을 합니다. 근데 턴테이블, 또 카세트, CD, DVD 모두 하이레저 음질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없어져야 할 것들이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을 갖고 모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도 LPG 파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근데 LPG가 요는 전부 다 하이레저로 바뀌었어요. 카세트도 그대로 있어요, 일본은. 그래서 카세트도 음질이 훨씬 좋아졌어요. 왜냐면 소리가 각각 틀립니다. 턴테이블 소리는 고음 같은 것이 심하지 않고 아주 부드러운 소리고, 또 카세트는 풍부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CD는 고음이 많고 또 DVD는 명료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하이레저 음질을 해서 전부 다 업그레이드 하면서 카세트는 카세트대로 하이레저가 되고, 턴테이블은 턴테이블대로 하이레저가 되고, CD도 물론 마찬가지고 DVD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일본에 가면 비디오방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없어졌는데. 예. 그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이렇게 나름대로 최상급으로 만들어 시대와 상관없이 당당하게 내놓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은 카세트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도 계속해서 카세트 듣습니다. 근데 카세트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카세트랑 깔보면 안 돼요. 하이레저로 나와. 걔는 풍부해요. CD도 CD대로, DVD도 DVD대로, 턴테이블은 턴테이블대로 그대로 다 있어요, 일본은. 근데 우리는 싹 없어졌어요. 우리는 USB밖에 없어요. 나도 저 위에 CD판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들을 데가 없어요, 이제는. 예.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훌륭한 수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 자체가 그 보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무슨 보물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목민심서도 알고 보면 국보급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책 내용이. 때문에 베트남의 국부, 나라의 아버지라고 하는 국부 호치민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정약용 선생이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탐독했던 책이 목민심서였습니다.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는 보물처럼 여기는데 정작 그 주인인 우리나라에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도 목민심서라는 게 있다는 정도만 알죠. 그게 뭐 목을 매서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는 분이 있다면 신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기할 뿐이에요. 우리 몰라요, 우리 거를, 좋은 걸.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도, 그리고 우주 본연의 형태인 삼태극도,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경전보다, 성경보다도 더 먼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천부경도, 그리고 이 내가 말하는 우주의 원리와 파동 문명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매우 귀한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예. 생활 제품 또한 보일러의 원조인 구들, 우리나라의 구들, 또 그릇의 황제인 방짜유기, 그리고 수많은 고추장, 된장 등과 김치 따위의 먹거리도 세계 어디라도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보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보물과 솜씨를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보물인 줄 모르고 남의 것만 좋다고 하며 우리 것을 버리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우리나라의 이 천재적인 피는, 이 천재적인 피가 있어요. 그런 거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 다 천재적인 피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대중이 아닌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반찬에 비하면 반찬 같지도 않은 단무지, 즉 닭광도 떳떳하게 세계에 내놓는데 말입니다. 예, 일본 닭광은 어디 가든지 다 그 당시 알려져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미국 가서 김치 먹으려고 그러면 그 물에다 빨아가지고 저기 쫙 구석에 가서 숨어서 먹었어요. 그때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김치도 어디 가든지 전부 다 당당하게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걸 좋은 걸 갖다가 좋다고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예. 옛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 전부 다 방짜육이라는 걸 썼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사는 집은 다 방짜육을 썼어요. 방짜육이는 세균도 없지, 원재료 손도 나오지, 밥도 거의 안 식지, 그리고 하여튼 다른 서양에서는 만들지도 못해요, 그거를. 왜냐면은 그 노쇠하고 우리는 섞이질 않아요. 그걸 우리는 섞어서 그릇을 만들었어요. 예. 문제가 있다면 좀 무겁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전부 다 방짜육을 쓰다가 스테인레스 스틸인가 뭔가 나오니까 스테인레스인지 뭔지 그거 뭐야 그 당시에 다 갖다 버리고 바꿔 먹었어요. 예. 방짜육 같은 그릇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만들지 못하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나라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보물이 많아요. 천부경 같은 것도 대단한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는 이 666의 세계, 내주 우주의 원리, 이거는 얼핏 아는 게 이스라엘밖에 몰라요. 거의 다른 나라는 전무해요. 이스라엘은 이거 보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예. 뭔 소리 하나 이러고 앉아있지. 일본은 현재 세계 제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2위가 중국이지만 그것은 땅덩어리와 인구가 많아 그렇지 기술은 일본이 미국 다음가는 세계 제2위의 실력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일본은 그렇게 발전을 한 것일까요? 예? 사무라이들이 밤낮 싸우던 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더 머리가 잘 써서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학자도 없이 사무라이가 판치는 그런 나라에서 말입니다. 역사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역사를 옛날에 배웠겠지만 역사는 일본이 주로 우리나라한테 배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된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사무라이식 교육법입니다. 예. 일본 사람도 사무라이식 교육법이라는 말은 잘 몰라요. 내가 그들을 보고선 저런 게 바로 사무라이식 교육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공자왈, 맹자왈 할 때 그들은 몸을 움직여 실력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교육헌장을 외울 때 그들은 동경대를 졸업하고 동경대학교 졸업했으면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장남이면 그거 다 버립니다. 버리고 아버지가 하고 있는 구두방에서 구두 만드는 실력을 물려받아 실력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아닌 몸으로 하는 교육을 사무라이식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일본은 대부분 어지간한 집은 전부 다 최하가 400년 우리나라는 100년 넘은 것도 없어요. 최하가 400년이에요. 안 그러면 그게 천몇백 년 아니면 7, 800년 동안 싸우고 온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은 우리가 허물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안 망가지는 거예요. AS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대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또 미국에서 만든 차. 렉서스 같은 건 리콜 들어간대. 일본 사람들은 렉서스를 일본 차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차라고 그러지 일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일본에서 리콜 들어간 차는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미쯔비시에서 만든 차인데 그거 세 대인가 리콜 들어가고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린 그 모든 부품이 전부 다 어디로 왔느냐? 한국으로 왔어요. 그게 바로 그랜저입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부터는 일본에서는 한국을 실험용으로 썼어요. 그 전에 내 차 이름이 뭐야? 근데 이 앞에 차가 에쿠스 같은 건 일본에서 먼저 한국에다 준 거예요. 거기서 실험 다 해보고 그러고 자기네가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험용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우리 마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을 하며 계산을 하는 자의식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느끼며 행동하는 영혼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행동은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모르는 무의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는 주로 자의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무라이는, 그러니까 자의식은 오감을 보죠. 오감, 눈, 코, 입, 피부, 또 귀, 오감으로 보는데, 사무라이는 기감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상대를 느끼며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칼날이 날라오면 여기서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 기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식 교육은 모두 행동에 의한 교육법입니다. 우리는 공자월 맹자를 배울 때 걔들 행동이 교육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교육법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골목에 차를 세우지 마라 하면 아무도 안 세우고, 아무도 안 세워. 옛날에 좀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내가 세워놓고서 가면은 일본 사람이 다시 끄집어서 주차장에 갖다 세워놓습니다. 아무도 안 세우고, 경찰이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찰 말 안 듣고, 아무도 말 안 들어요. 대통령도 국민 말 안 듣고, 국민도 뭐 서로 말 안 듣고, 서로 말 안 들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그게. 물론 경찰은 전공법으로 그 가족보다 더 빨리 쓰러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우리가 볼 때는 좀 병적인 것처럼 이상하리만큼 그 일본인을 위하여, 또 일본을 위하여라는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외국에 가도 일본 사람들 똘똘 뭉쳐 있어요. 우리 한국과 정반대되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사실 행동입니다. 행동. 근데 우리는 생각해서 행동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생각은 단지 그 현실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은 행동을 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가지고선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다른 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일본은 행동을 할 때 행동을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에서 실수가 없어요. 일본에 그 이제가 우리 집 별장이 있습니다. 별장이. 그 별장에 집이 모자라가지고 그 밑에다 하나 더 지었어요. 하나 더 지었는데 그 별장 짓는데 하루 걸립니다. 하루. 예. 어떻게 하루 만에 걸려? 물론 그 전에 와서 콘크리트는 다 해놔요. 밑에 바닥을 좀 높여놔야 되니까 습기가 많아서 콘크리트는 해놓고 와서 집을 짓는 데는 딱 하루 걸렸습니다. 하루 걸리는데 아침 7시부터 와가지고 차 안에서 둘이서 앉아서 한 서너 시간 동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번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조립하는 겁니다. 그게 조립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면 조립했다는 걸 전혀 못 느껴요. 그리고 모닥불 단 하나도 박히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 실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지금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둘이서 서로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거를 실수 없이 착착착착 해서 저녁 5시가 됐게 딱 끝나버렸어요. 네. 나도 놀랐어요. 화장실도 있고 다 있어요. 아, 집을 이렇게 짓는 거냐. 야, 너희들 정말 간단해서 좋네. 우리는 이거 짓려고 한 며칠 걸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는 그렇게 짓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현실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있는 사람 모두가 기감을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 기감을 통해서 이북을 느끼고 그리고 가혹한 제재로 핵을 포기하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입증하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며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세상의 적인지 아니면 우리 편 아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어느 누구를 말한 것인데, 이거 못 알아들으면 주민등록증 반납하세요. 아셨죠? 예. 하여튼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제재를 풀어달라고, 이북에 대한. 그래서 전쟁 없는 그런 걸 그걸 먼저 해달라고. 북핵보다 그걸 먼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적인지 아니면 우리 편 아군인지 도무지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 지금 서울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는 자의식으로 공부만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 자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의식은 아무리 훌륭해도 망상 아니면 추상에 불과합니다. 현실을 위하고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우리는 행동을 통한 교육법으로 그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교육헌장이 아니라 행동 지침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의식이 우선하면 질서는 무너집니다. 생각이 우선하면, 생각만으로 하면 질서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행동이 우선하면 그 질서는 지켜집니다. 이렇게 행동을 통해 질서를 확립하면 그것이 바로 선진국민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민이라는 건 뭐냐? 아프리카 사람하고 선진국민하고 뭐가 틀리냐? 선이 틀려요. 선진국민은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지켜야 할 법도 지키는 것이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생각은 그렇다고 하면서 안 지켜요. 예. 일본에 가면은 가지 말라고 줄 쳐놓은 데가 있습니다. 꼭 폴리스 라인이 아니더라도, 공사하는 곳이라도. 일본 사람들 절대로 안 갑니다. 거기 꼭 가는 사람은 한국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하고 밤낮 싸워요. 예.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는데 왜 가냐고. 아, 괜찮아. 이거 좀 지나가도, 얼른 지나가도 괜찮아. 뭐 내가 여기 뭐 빠져 죽을 것도 아니고 괜찮아. 이러면서 가지 말라는데 꼭 그래서 일본 사람하고 싸우면서 다녀요.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가게에 가면 한국 사람은 팔질 않아요. 물건을 아예.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자꾸 깎아달라 그래요. 일본은 깎아달라는 걸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컴퓨터에 이미 다 찍혀있고 벌써 십 년 전부터 덤으로 서비스를 줄 망정 깎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자꾸 우스리를 찔라 그래요.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원. 걔들 단위까지 있어요. 10원이 아니고 1원 단위까지. 다 내야 됩니다. 일본은 1원짜리 다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동전 지갑이 따로 있어요. 지갑 안에 동전 지갑이 따로 붙어 있어요. 그럼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면 걔네들은 안 돼요. 그 걔네들은 딱 치는 순간에 벌써 세금이고 뭐가 다 나눠져 있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다 내라고 내가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왜냐면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깎아달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덤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고맙다는 의미에서. 그게 우리하고 틀려요. 이렇게 행동을 통해 질서를 확립하면 그것이 바로 선진국민이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 생각만으로 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게 바로 야만이네요, 이게. 아직 우리나라 학자들은 우리 이 나라에서 살면 그걸 모르죠. 학자들은 이렇게 행동으로 현실을 확립하는 체제를 잘 모릅니다. 여기서 아무리 대학 교수가 아니라 뭐 대학원 교수라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 또한 자의식으로 공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빨리 이와 같은 행동 지침을 잘 알아 그렇게 만들도록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나나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빨리 정신이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피가 그렇게 타고났어요. 이 땅에서 태어나면 좀 더 빨리빨리 해요. 일본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걸어가는 타입이라면 우리는 바람처럼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빨리 가는 그런 타입입니다. 이 빨리빨리는 일본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 빨리빨리 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무리라 그래요. 그렇게 무리하면 실수가 많다 그래요. 그런 것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빨리빨리를 가진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능을 정말 잘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제1위의 인터넷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 고속전철이라고 해서 일반 전철보다 사고가 더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전철이 더 많이 나요. 고속전철은 거의 안 나요. 우리는 빨리빨리 해요. 고속전철이에요. 지네들은 느려요. 예.
일본에는 뭐 주문 안 하려고 그러면 최하가 2주의 일이에요. 어떤 건 4개월 걸려요. 내가 신청해놓고 내가 신청했는지 다 까먹었어요. 그럼 그때 어디서 너 날라와요. 그렇게 느려 터졌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오래 산다 그러는데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게 일본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소식을 하기 때문에. 오래 살면 뭐해? 기다리는 시간 다 까고 그러면 우리보다 오히려 더 짧게 사는 거예요. 계산으로 따지면. 이 빨리빨리 기능은 소나 돼지가 뛰어갈 때 바람처럼 스쳐가는 그런 기능인 것입니다. 마치 인터넷 속도가 세계 제1위이듯이 말입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그렇다, 행동 지침이 필요하다 하고 느끼고 또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선진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100년 동안 걸린 거 우리는 10년이면 해치울 수 있어요. 그럼 빨리빨리가 있기 때문에. 옛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보다 더 훌륭한 행동 지침서가 나온다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시작이라면 행동은 결과입니다. 생각이 시작이라면 행동은 결과예요. 그게. 또 생각이 망상이라면 행동은 현실입니다. 행동을 해야 그게 현실이에요. 생각은 현실이 아니에요. 추상이지. 때문에 현실이 불편 없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 지침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행동 지침서가 없어요. 만들어도 지키지도 않아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골목에 차를 세워놓지 않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비를 받으면 됩니다. 일본 주차비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예. 사람이 아파트 하나 얻는 거나 주차하는 거랑 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차가 사람 하나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주차비가 비싸면 버스나 전철을 이용하고 이렇게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노력한다면 경제는 더욱 잘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주차장도 잘 되고 버스도 잘 되고 전철도 잘 돼요. 특별한 경우에만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갑니다. 일본은 자가용이나 택시보다 버스가 최우선입니다. 네. 왜냐하면 버스가 움직이면 모든 차들이 정지하여 버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30년 전에도 일본은 역마다 시간이 써 있어요. 가면 잔뜩 써 있어요. 몇 시 몇 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시간 되면 딱 버스가 와요. 정말. 왜 오느냐? 일본은 길이 좁아요. 좁은 대신 버스가 이제 정류장에 섰다가 이렇게 간다 하면은 다른 차들이 다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버스가 나올 때까지. 버스가 일단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대중교통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버스 운전기사들은 대학 교수처럼 거룩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다 존중해줘요. 버스기사들. 택시기사는 틀려요. 택시기사가 일본에서는 제일 쌍놈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좋은 택시 타고 다니면 좋은 것 같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버스기사가 일단 우선입니다. 이 행동지침서라는 것이 완성되면 우리의 생활은 많이 바뀔 것입니다. 생각만은 꿈나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꿈나무 그 꿈나무 필요 없어요. 꿈나무보다는 하는 애들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꿈나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현실이라는 단어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는 눈이 띄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현실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망상 떨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망상을 잔뜩 써가지고서 그것도 읽고 있어요. 오죽하면 트럼프가 글 읽는 거 이거 흉내내고 있겠어요. 거듭 얘기하지만 이 태극기 집회를 해도 서울역에서 만나서 광화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가까운 곳에서 만나서 청와대로 돌진해야 할 것이며 그래야지 뭐 성과가 있지. 밤낮 서울역에서 만나서 광화문까지 태극기 큰 거 들고서 그 다니면 뭐해. 무슨 저 장의사 행렬 같아요. 그게 보면은. 예. 또 하다가 밀려난 대통령을 부활시킬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 또 부활하면 뭐 하겠어요? 또 탄핵당하죠. 예. 부활시킬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고 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
그리고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국민들도 또 마음씨 좋아 보이는 그런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고 또 국익을 위해서 문제를 척결하는 그런 강력한 전공법을 갖춘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할 것입니다. 예. 하도 인물이 없다 하니까 요즘은 또 박 대통령 시대 때, 그 박근혜 대통령 시대 때 그 국무총리했던 그 황교안 씨를 또 내세우겠다고. 황교안 씨는 그 나름대로 곧고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려운 정세를 피해가며 자신의 뜻을 펼칠 그런 지도자급은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은 도서관 관장이나 또 국무총리로는 훌륭하지만 그 사람이 맡은 일은 그거예요. 국무총리나 도서관 관장이나 이렇게 주어진 일은 훌륭하게 해낼 수 있지만 남의 머리 위에서 춤을 춰야 하는 그런 재간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면 또 뭐 하겠어요, 그게. 때문에 지도자는 지도자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에 맞게 병력과 무기를 배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본 적이 없어요. 다 지가 한 거지. 박정희 씨도 자기가 쿠데타 일으켜서 했지. 또 박정희 씨가 죽다 보니까 전두환 씨도 지가 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우리가 뽑아주긴 했지만 그 당시에 전두환 씨였으니까 그래도 전두환 씨는 나한테도 좋지 않은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원한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도 전두환 씨 뽑았어요. 왜냐? 그 당시에 이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전두환 씨밖에 없었어요. 그때 전두환 씨가 아니고 딴 사람을 내세웠어 봐요. 덮치면 덮치죠. 예. 우리의 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때문에 생각은 행동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행동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생각을 하듯이 서로 생각을 맞추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동을 안 하고 생각을 먼저 해요. 근데 이 행동을 하는 영혼은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하는 사람은 영혼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냥 생각하다가 이제 피곤해서 자야 돼요. 행동하지 않고.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자. 그러니까는 생각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행동을 위한 생각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자꾸 행동을 위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조건반사가 되어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동할 수 있게 되려면 자기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게 되려면 자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조건반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도 비록 의식은 아니지만 행동을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못하면 여러분들 성공을 못해요. 대학은 아무리 많이 좋은 데 나와서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국민을 우리는 선진국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먼저 행동을 합니다. 예. 술이나 먹고 노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선진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펑펑 쓰다가 지금 쫄딱 망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선진국 사람은 행동을 위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술이나 먹고 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술이나 먹고 논다는 것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행동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뭐 조금 전 잘 산다 그래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일본의 현실을 또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나를 친일파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예. 내 편이 되었든 아니면 적이 되었든 좋은 점은 배워서 내 것으로 하고 또 나쁜 점은 왜 나쁜지 그 결과를 알아 당장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행동 지침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이북한테도 배울 것이 있어요.
이북한테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올머리입니다. 올머리. 저 사람들은 올머리를 쓸 줄 알아요. 우리는 지금 갈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머리는 당합니다. 그리고 올머리가 있는 사람은 보여요. 그게. 이쪽은 안 보여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북은 가진 것은 개뿔도 없으면서 마치 무언가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 듯 큰 소리치며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그래서 트럼프도 속았죠. 맨 처음에는. 그런 것을 보면 한편 가증스럽기도 하고 또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아나는 대한민국을 보면 그 마음은 여러분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이 위태롭다고 생각되면 그 책임은 대한민국 국민이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되도록 선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북 백성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한류라고 해서 우리 것들이 자꾸 넘어가야 돼요. 그걸 보면 자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각 안 합니다. 옛날에 40년 전에도 우리나라 군대 애들이 이북 군대하고 판문점 같은 데서 만나도 너희들은 속고 있다 하면 못 알아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는 것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자기는 주입된 것이 그것만 있으면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공포정치로 사람의 목숨을 파리 죽이듯 하더라도 이북은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북은 우리처럼 이렇게 남북 교류가 돼서 지금 더 화해로운 게 아니라 점점 더 쪼이고 있어요. 왜냐면 쟤네들이 가장 겁먹는 건 우리의 이 자유분방함이에요. 이것이 이북에 들어가면 이북 사람들이 아 저렇게도 사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뒤집어 엎죠. 이걸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누군가가 말하기를 김정은이는 맨날 밤마다 엉엉 운다고 그럽니다. 왜 울겠어요? 자기 미래가 불안해서. 지금 저 나이 때는 미래가 불안할 나이입니다. 이제 겨우 아직 35도 안 됐어요. 누가 날 죽이나 밤낮 겁먹어가지고 낮에는 이렇게 떳떳하게 최고 존엄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밤만 되면 술 마시고 엉엉 운다 그럽니다. 일어나는 군중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리 목숨 죽이듯이 하더라도 군중이 일어나면 막을 수 없어요. 그때는 탱크가 안 돼요. 때문에 나라가 백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백성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의식은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주입된 정보만을 사실처럼 느낀다는 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인간은. 아직 지구인들은 요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이북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면서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가족이라서 만나면 엉엉 울지만 나 이제 서로 대화해보면서 같이 살려고 그러면 미칠 겁니다. 근데 그쪽이 우리를 따르게 되죠. 예. 왜냐면 아무래도 거짓말이라는 게 알게 되니까. 나도 원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북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나도 6.25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가 원래 똑똑하신 분이라 남한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서울에서 살았는데 서울에서 살았어요. 서울 살다가 어떻게 또 내가 태어난 거는 재수없는 건지 기분 나쁜 건지 나는 저 거제도에서 태어났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 포로수용소 그 통역관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거제도의 그 계룡산이라는 곳에서 난 태어났어요. 예. 그런데 우리보다 조금 늦게 왔는지 아니면 먼저 와가지고서 늦게 났는지 어쩌고 재수없는 인간이 거기서 또 나랑 같이 태어나가지고 그 친구는 어디서 평지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또 해변가에서 태어났는지 아니 그 사람도 지금 태어나가지고 지금 요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나보다 동생이에요. 근데 같은 거제도에 태어났어요. 하여튼 그 인간은 정말 거지 같은 인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그 거제도 이름이 별로 좋지 않은데 거제도 이름은 상당히 좋은 이름입니다. 세상을 크게 구제한다라는 뜻이에요. 본인도 지금 마음 안에는 그걸 갖고 하는지도 몰라요. 예. 이 대한민국의 위기는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단합하여 막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다는 그런 파벌 싸움 따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우파들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나는 누구 파고 누구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게 벌써 들떨어진 생각이에요. 내 생각, 너 생각 모두 버리고 우주심으로 단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본 사람들은 이걸 잘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행동이 거짓말이라는 걸 서로 압니다. 알면서도 그 사람들은 일단 단결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내세우고 단결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에요. 오직 나라만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전공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공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야 할 지도자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이렇게 백성들이 단합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길입니다. 이북 사람들은 강한 정신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길이 있다고 자각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탈북민들도 봐요. 쟤들 목숨 걸고 내려오는 거예요. 민중이 일어서면 그 힘은 사이파워가 되어 우주는 반드시 그것이 실현되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민중의 권리는 태극기 집회가 됐을 때 이렇게 권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바라는 최종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표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 나라를 구한 서산대사의 말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대사가 뭐라 그랬느냐? 나라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 승려가 나라를 구한다. 이제부터 사찰에 있는 모든 승려는 목탁을 버리고 손에 칼을 잡으라. 이 칼은 그 면도칼이나 연필 깎는 칼이 아닙니다. 검입니다. 검. 만약 승려가 손에 칼을 잡는 것이 불교의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절을 떠나라. 이게 서산대사가 옛날에 모든 절한테 공포한 서산대사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절가는 전부 다 그 당시부터 무술을 했어요. 예, 그래서 소림서도 해내지 못한 임진왜란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영화에 보세요. 보면 다 중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들이 왜 들어있느냐 거기에. 왜 중들이 그 거북선을 운전했느냐. 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 국민이라면 이렇게 종교인도 좋고 뭐 서산대사가 아니라도 돼요. 하나님도 되고 뭐 다른 것도 돼요. 뭐 종교인도 좋고 또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도 좋고 또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도 좋고 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학생도 좋으니까 모두가 한마음으로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이 땅을 만들기 위해 행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